질문 있는 특강쇼 빅뱅의 반장 신하영입니다. 자, 오늘 주제 특별히 문학 작품으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있어 보여. 똑똑해 보여.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읽어보셨나요? 진짜요? 거짓말도 죄인데요. 죄와 벌 진짜 읽어보셨나요? 그쵸, 목소리가 한 데시벨 정도 작아지죠. 참, 이 문제가 당연히 머리로는 알지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당연히 범죄와 처벌의 문제는 우리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지만 법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법의 심판에만 의지한 채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여 볼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빅뱅에서 많은 관심을 한번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할 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실 김한균 실장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김한균이라고 합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저도 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형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형법이 다 알고 계시지만 형법전을 실제로 읽어보신 분은 또 별로 없을 겁니다. 오늘 죄와 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청와대 국민청원 때문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해 11월까지 17개 분야에 33만 건이나 접수가 되었는데 그중에 3만 3천 건이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 내용입니다. 그러면 무슨 법으로 무엇을 범죄로 어떻게 처벌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보세요. 저의 일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조치해 주세요. 맞습니다. 범죄와 범죄 피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강력 처벌을 요망하죠. 30일 동안 20만 건 이상의 청원이 접수되어야 청와대에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강력 처벌을 요망하는 청원이 들어오면 한 달 내에 20만 건을 많이 넘깁니다.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이 이런 성폭행범 처벌 또는 심신미약 강서구 PC방 사건 같은 경우입니다. 117만 건이나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강력 처벌을 요청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엄한 처벌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정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게 진짜 내용입니다.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데 범죄 피해자는 역시 고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것은 우리의 법 감정과 정의 감정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에 어떤 범죄가 늘어나고 있나 또는 줄어들고 있나 한번 범죄 통계라는 객관적 과학적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대검찰청 범죄 분석의 지난 10년간 범죄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저기서 범죄 발생비, 범죄 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 건수를 이야기합니다.
발생 건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셔는 안 되는 것이 경찰에 신고된 건수 접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일어난 범죄 발생 건수는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죠. 요즘 암수범죄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암수는 바로 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즉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범죄 건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 발생률이라고 하는 것은 신고된 범죄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전체 실제 얼마나 범죄가 일어났는지 또는 늘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10년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저렇게 장기 분석을 하게 되면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자료로 삼을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어느 정도 됩니다. 자, 보세요. 주요 범죄 유형별로 발생 추이를 보면 재산 범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프 맨 위에 보시면. 하지만 폭력 범죄나 흉악 범죄, 즉 살인, 강도, 강간, 방화죄는 크게 줄지도 늘지도 않고 일정 비율을, 맨 아래 빨간 그래프 보시면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살인 범죄의 지난 10년간의 변동 추이를 보시면 살인 범죄는 맨 아래 그래프를 보세요. 살인 기수 범죄는 크게 줄지도 늘지도 않고 일정 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7이라는 것은 인구 10만 명당 살인 범죄 발생 건수가 0.7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 살인 범죄 건수가 제일 낮은 나라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성폭력 범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흉악 범죄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는 그래프로 볼 때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흉악 범죄와 좀 다르죠. 그런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일어난 범죄 건수가 아니라 신고된 범죄 건수입니다. 그래프상 범죄 발생률이 올라가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범죄가 많이 발생했거나, 두 번째는 신고를 많이 했거나, 세 번째는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했거나. 요즘에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과 정책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지고 경찰에 나와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범죄 통계상에는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것이 과연 정말로 성폭력 범죄가 심각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비율을 한번 볼까요? 전체 성폭력 범죄 중에 구성 비율을 보시면 가장 많은 게 강제추행이죠. 그렇지만 강간과 같은 경우는 거의 일정 비율입니다. 파란색.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뭔가요? 회색. 바로 도찰죄,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입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 전체 범죄 발생비 그래프가 올라가는 이유는 강간과 같은 흉악 범죄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처럼 저런 회색 그래프처럼 조 비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비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즘 애들 무섭다 이 얘기하잖아요. 소년 강력 범죄. 소년 강력 범죄도 정말 실제로 그런가 한번 우리가 범죄 통계를 살펴볼까요? 전체 연령별 범죄 분포 추이입니다. 자, 18세 이하 제일 무서운 18세 이하는 오히려 전체 구성비에서 5% 밑에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41세에서 50세 아저씨예요. 저는 청소년보다 아저씨가 더 무서워요. 저 그래프를 보세요. 아저씨들이 제일 범죄를 많이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61세 이상의 회색 그래프, 어르신들 범죄는 늘어나고 있네요. 우리가 요즘 애들 무섭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어르신들이랑 아저씨들일 수도 있어요. 자, 강력범죄도 한번 봅시다. 요즘 청소년 흉악범죄도 사회적으로 관심사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흉악범죄 그래프만 보더라도 오히려 18세 이하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역시 어르신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흉악범죄도. 자, 폭력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폭력범죄도 18세 이하는 그렇게 오히려 줄어들고 오히려 61세 이하의 폭력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생각하는 범죄 현실과 실제 범죄 통계로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현실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를 해보니까 형벌과 범죄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사가 대단히 높아요. 높은데 실제 지식은 부족하다. 이런 측면이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와 형벌에 대한 정보는 주로 언론을 통해서 듣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범죄와 형벌 현상은 단편적입니다. 사람이 개를 문 경우만 나오니까. 또 전달 과정에서 신문기사나 방송보도에서 왜곡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적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범죄와 형벌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편적이고 왜곡될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범죄 현실은 실제 그렇지 않은데도
너무 폭력범죄,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요즘 애들 무서워. 이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니까 정부는 뭐 하나 강력처벌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강력처벌을 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지죠. 그런데 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처벌 수준이 높아가는데도 범죄가 그렇게 줄어드는 것 같지 않게 보이면 역시 다시 두려움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여론을 잘 반영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실행해야 되지만 대신 국민의 합리적인 범죄와 형벌에 대한 여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범죄는 어떻게 지금 현상이 있고 형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려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국민참여재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참여재판은 평범한 시민들이 직업 판사와 함께 형사재판에 참여해서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관계에 비추어서 유죄냐 무죄냐 판단이 이루어지면 유죄로 판단됐을 때는 직업 판사인 법관이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를 해서 형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양형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관계 유무죄 판단은 배심원이, 양형 판단은 직업 법관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의 유무죄 판단과 직업 판사의 유무죄 판단을 비교해 보면요. 92.5%가 일치합니다.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또 배심원도 어느 정도가 적정한 형벌이겠다라는 양형 의견을 내거든요. 그러면 배심원이 생각한 적절한 형벌의 수준과 직업 판사가 고려한 형벌의 수준이 일치합니다. 87%가 일치해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흔히 생각할 때는 배심원들은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직업 판사들은 좀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 같아 라고 보지만 보세요. 가장 이 그래프를 보면 배심원이 양형 의견한 경우보다 판사가 선고한 형량이 오히려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판사는 관대하고 일반 시민들은 엄한 처벌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다 제출이 되고 정확한 정보가 주어진 상태에서 일반 시민들을 배심원에게 판단하라고 하면 직업 판사의 판단과 거의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래프나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범죄가 늘어나는 거는 아니다. 약간은 위안이 되는데 그래도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처벌을 보면은 좀 강력범죄라든지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보면은 아직까지 사실 공분을 사는 처벌들이 많거든요. 왜 이런 강력범죄에 대해서 가끔 좀 납득이 안 되는 처벌이 내려지는지 이런 댓글들도 있더라고요. 왜 우리나라는 가해자의 인권은 그렇게 보호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생각을 안 해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예, 물론 우리 법 체계는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 모두 보호합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시민으로서의 피고인이 적법 절차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의미에서 인권을 보장합니다. 범죄 피해자의 인권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같은 행정부서에서 책임집니다. 그리고 공분을 사신다고 하는데 물론 신문에 보도되는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일부 그런 그 가슴 아픈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형사사법 제도와 정책이 완전하지 못하고 일부 실패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일수록 언론과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 방안을 청원을 하고 요구를 해야 그런 문제점들이 고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문제는 있지만 또 그 문제는 예외적인 것이고 대부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형사법과 형사사법 체계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변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요, 선생님.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거든요. 자, 그러면 정당한 처벌. 화가 나죠. 화나는 기사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요즘에. 네, 저는 그 화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관심 또는 아쉬움, 제도의 부족함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국회에서 그리고 경찰과 검찰과
법원에서 반영을 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자, 우리